여러분 잘 계셨나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네, 사실 이 바이미가 한국에서 유명해진 거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베트남 여행을 워낙 많이 가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음식을 하나둘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나라에서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바이미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여러 언론에서 많이 평가를 굉장히 좋게 후하게 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거는 보면서 읽어야겠어요. 이 2012년 3월에는요, 영국 유명한 신문 더 가디언에서 세계에서 가장 맛있고 매력있는 10대 길거리 음식이다 라고 해서 뽑은 게 바로 이 바이미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1년 3월에는요, 이 바이미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장을 했대요. 와,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미국의 유명 음식 전문지에서는요, 이 바이미의 반전 매력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겉바속촉. 그러니까 이게 겉은 과자 같고, 그래서 이렇게 폭폭 하면은 겉에 이런 가루가 막 포석포석 떨어져요. 너무 바삭거려서. 근데 안에는 식빵 같은 부드러움이 있는 게 바로 이 베트남식 바게트 빵이에요. 그쵸? 그리고 안에 들어간 이 토핑도 굉장히 반전이다. 담백하고 영양가는 풍부한데 입에서 알싸한 맛이 난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대요. 근데 그것도 이제 베트남식 특유의 칠리 소스, 그리고 베트남 고추 유명하잖아요. 그럼 고추가 이제 함께 하면서 이 담백한 맛은 맛대로 나고 입에서 그거를 알싸한 맛이 확 돌게 해주면서 정말 이 매력이 대단하거든요. 이 바이미를요, 한 입 딱 먹으면 계속 먹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 바이미의 매력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2017년 11월 10일에는요, 호주 촉리 우리나라 말 아니라서 어려워요. 멜컴 텀블 호주 총리이신 멜컴 텀블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이 다낭의 유명한 발미집을 방문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맛보려고 방문한 게 아니라 호주에 가서 드시려고 베트남 출신의 요리사와 함께 방문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서양인들이 이 샌드위치를 워낙 즐겨 먹기도 하는데 그들의 샌드위치랑은 다른 매력이 있는 거죠. 사실 이 서브웨이 된 것도 맛있긴 맛있죠. 그런데 정말 이 뭔가 동양 오리엔탈적인 느낌과 이 웨스턴적인 느낌이 확 섞여 있고 입에서 확 감도는 게 이 바로 베트남식 바이미거든요. 저는 사실 베트남 음식 중에 한국에 와서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이미입니다. 제가 쌀국수만큼이나 정말 많이 먹었던 이 바이미가 생각나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드셔보세요. 진짜. 그리고 한 군데서 드시지 마시고요. 맨날 다른 곳에서 드셔보세요. 다른 매력이 있는데 다 맛있어요. 아시겠죠? 네, 제가 아까도 이제 베트남식 바게트 빵, 바게트, 발음이 왜 이런가요? 네, 제가 아까도 베트남식 바게트 빵인 이 바이미가 정말 베트남의 역사와 쭉 함께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거는 베트남 바게트 빵을 만드는 방식에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 첫 번째 방식이 바로 바이미 러 가이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러 하면은 뭔가 이 난로 또는 화덕 뭐 이런 걸 뜻해요. 그리고 가이 하면은 벽돌이거든요. 그럼 벽돌식 화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화덕 피자 이렇게 막 먹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잔재로서 남은 거를 그대로 이용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 그 당시라고 하면은 1975년 이전, 베트남이 남부와 북부가 통일하기 이전에 남부 베트남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베트남에 굶고 다닌 학생들이 많아서 베트남 공화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베트남 초등학교, 뭐 사립도 마찬가지고 국공립도 마찬가지고 이 초등학교의 아침으로 바이미와 함께 우유를 배급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무상급식 뭐 이런 개념 아닌가요? 그쵸? 굶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을 취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 바이미 러가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전통적인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맛은 정말 좋았지만 학생들한테 모두 이렇게 배급을 해줄 정도로 많은 양을 생산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이제 1970년대 초에는 바이미 러 느엔을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느엔은 전기예요. 그래서
전기 오븐이 드디어 나타났는데 일본에서 많이 들여왔다라고 해요. 이 전기 오븐은 가장 큰 장점은 그거겠죠. 층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약간 빵 색깔이 원래 전통 방식에 비해서는 좀 덜 나오고 풍미도 조금은 떨어졌다라고 해요.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러디엔에서도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고 배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이 이용했고 정말 전통 방식보다 훨씬 이쪽으로 기울었었는데 또 이게 어떻게 바뀌냐 하면요. 우리 이제 역사가 또 이때 딱 바뀌잖아요. 통일이 되면서 이제 사회경제 체제가 아예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북부 베트남이 어떻게 보면 남부 베트남을 이렇게 합치게 된 거고 남부 쪽에 있던 체제들이 다 무너지게 되면서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원래 이 바이밀러 니엔 그러니까 전기식 오븐으로 생산했던 회사들은 사적인 기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다 합작사 형태나 암암리에 몰래 뒤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나라의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본성에서 활동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전기 오븐으로 생산하는 방식도 이제 차질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전기 오븐으로 생산하는 방식이 많이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차선책으로 많이 나오게 된 게 바로 바이밀러 동푸이예요. 동 하면 통을 뜻하고 동푸이 하면 그런 통을 뜻하거든요. 사진 보이시죠? 이런 20리터짜리 드럼통을 개조해서 이제 하나의 화로로 만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바이밀러 동푸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단어를 사실 지금 세대는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단어를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어쨌든 경제 체제가 확 바뀌면서 일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힘들었던 그 삶이 그대로 반영된 단어가 바로 이 로통푸이기 때문에 그 당시를 겪었던 세대의 베트남 사람들은 이 단어를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뭔가 보릿고개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조금은 좀 다르겠지만 물론. 네, 그래서 저랑 같이 어쨌든 베트남의 역사와 함께 이 바이미를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걸 살펴봤는데 재밌는 건요. 이 바이미를 만드는 사람들을 그냥 단순하게 이 바이미를 생산해내는 일이 아니라 장인으로까지 이렇게 하고 기술직으로서 인정을 하고 또 이 바이미를 만드는 시험이 있을 정도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우리가 그냥 바이미 가게를 부를 때 뭐 맛있는 식당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ABC 식당 맛있다더라, ABC 떡볶이 맛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옛날에는요, 우리 아이럼씨, 럼씨네 가게 바이미가 맛있다. 그럼 이 럼씨는요, 그냥 가게 이름이 아니라 이 바이미를 만드는 장인의 이름을 붙여서 그 가게 바이미를 말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바이미 알럼 하면 럼씨네 가게 바이미. 네, 이것도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요, 1975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쭉 불문법처럼 이제 지켜오고 있는 게 있다면요, 바이미를 생산해내는 곳, 그러니까 바이미를 구워내는 곳에서는 샌드위치식 바게트빵을 판매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워내는 곳은 납품만 할 수 있지 직접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 바이미를 만들어 파는 곳에서는 이 바이미를 구워서 생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거의 지켜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가 조금은 개입을 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시장이 조금 더 공정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미의 맛이 지금까지도 그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평가를 내린다고 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베트남식 바게트빵 바이미에 대해서 함께 보셨는데요. 제가 너무 말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챙겨드리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샌드위치를 제가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제 영상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사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약간 공손이라 걱정은 되지만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바게트빵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아시겠죠?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xin chào các bạn, hẹn gặp lại.